PPP랩의 김홍석 디렉터님을 초대를 드렸고 어제 질문 너무 잘 올려줘가지고 그거 오늘 좀 발표하실 때 감안해가지고 코멘트 주실 것도 있고 발표 내용에 담길 것도 있을 것 같다. 혹은 제가 더 Q&A 세션 때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은 잘 담아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그래서 귀한 시간 내주신 PPP랩 김홍석 동무님께 박수 한번 주세요. 반갑습니다. 학교를 엄청 오랜만에 오네요. 김성 교수님하고 동기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PPP랩이라는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고 디렉터이자 제너레이티브 디자이너로 활동을 하고 있는 김홍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브랜드 로고고요. 제가 주로 하려고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듯 모션 그래픽이라고 하는데 3D로 맥스라는 경우 배우시죠? 요즘 지금 3학년이신가요? 4학년. 3D 뭐 배워요? 스케치업? 맥스 이런 거 배워요? 여기 이 세대는 스케치업의 모델링 툴이라고 합니다. 스케치업만 배웁니까? 맥스 조금 배우죠? 맥스 조금? 라이노? 그래스호퍼? 여러분 그래스호퍼 수업 이세훈 교수님이 하시나요? 주성 교수님이? 그래스호퍼 배우는 사람도 있어요? 이 중에 그래스호퍼 배우는 사람 배웠던 사람? 라이노? 배웠어요? 배웠던 사람? 별로 없네. 안성모 교수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네. 작년까지 계셨죠? 수업 들은 사람 있어요? 3명? 4명? 5명? 안 교수님 어떤 계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학교 온 것도 그렇고 어떤 전공 선택한 것도 그렇고 이제 저는 큰 계기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안성무 교수님 만난 거. 안 교수님 원래 저 있을 때도 저 1학년 때도 수업을 하셨는데 군대 갔다 오니까 안 계시다가 딱 제가 복학할 때쯤에 학교에 이제 유학 마치고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수업을 들었는데 스튜디오 수업도 듣고 이제 디지털 지오메트리 수업도 듣고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의 어떤 그래서포로 원래 안 교수님이 수업을 하셨거든요. 그런 이제 알고리즘적 사고방식을 알려주겠다 하면서 갑자기 무슨 생판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노드로 프로그램 3D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스케치업만 하다가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재미가 있더라고요. 저는 계속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주신 질문 중에도 있었는데 어떤 계기가 돼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냐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재미 붙여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발전이 돼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설명을 추가로 드리기로 하고 저는 제너레이티브 디자이너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보이시나요? 시가 좀 작게 보이네 생각보다.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 뭔지 아세요 혹시? 잘 모르죠? 잘 디자인하는 사람들도 잘 모를 텐데 쉽게 말해서 알고리즘적으로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어떤 이제 디자인을 해도 리서치 베이스로 한다거나 그런 디자인 방법론들이 있잖아요. 저처럼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디자인 과정을 그렇게 푼다 그런 건데 PPP랩이라는 이제 스튜디오의 네임은 페이스트 팝이라고 해서 두드려 반죽해가지고 뭔가를 이제 빚어낸다. 그래서 이제 변화와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걸 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릴 거 3가지인데 하는 일, 어떤 일 하고 있나,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나, 하고 싶은 일은 뭔가 이 3가지로 설명을 드리고 주된 제일 가장 하고 싶은 말에 한 문장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얘기하는 내내 반복이 되겠지만 Just Do 베네딕트 컴버배치 강연 봤어요? Just Do 하는 강의가 있는데 또 짤막하게 한번 보고 그래서 하는 일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디지털 패브리케이션 여러분들
그 그래서퍼 배워가지고 하는 거 있죠. 3D 프린트도 하고 2D로도 해가지고 이제 와플 구조를 이렇게 키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걸 하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실무에서 그 구현을 했고 한 것들을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공간 디자인도 하고 강의도 하고 모션 그래픽 브랜딩 필름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그 장르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어가지고 그 뭐 분야를 만든 건 아니고 그 비슷한 걸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이제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를 지금 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생각은 이제 저스트 도 잇 그리고 자신의 길을 간다는 거에 대한 것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불안감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고 지금 키워드 기반적 시대 화두 이 시대에 그다음에 몰입 그리고 전략적인 사고를 어떻게 접근을 하는가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고 싶은 일 그러면서 마무리 드릴 건데 일단 뭐 저의 이력 그리고 제가 했었던 것들인데 인터넷 정보부터 이제 쭉 써봤어요. 제가 어떻게 길을 걸어왔나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건 제가 어떤 훌륭한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뭔가 나만의 길을 지금 고집스럽게 가고 있는 사람이어서 이성 교수님이 초대를 해서 이런 자리를 함께 마련해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뭐 자기 거를 계속 하는 사람은 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자기 걸 하고 있나 그 설명을 드리려고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좀 해봤는데 뭐가 많죠. 2014년부터 뭐 인턴부터 학교 다니면서 여러분들 요즘 인턴 하나요? 방학 때? 인턴 하죠. 학교 다니면서 이제 밀리미터 제곱 아세요? 스튜디오? 우리 동엽 선배 스튜디오인데 거기에서도 인턴을 하고 A&R 스튜디오에서도 인턴하고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산학 프로젝트 했던 것도 저한테는 의미가 크게 있어서 이력에 항상 적는 편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외주하고 알바하고 이런 것들도 다 적었었는데 3D 알바를 한 게 저의 어떤 그 방향성에 있어서 큰 뭐랄까 중요한 사건은 아니고 중요한 포인트들이어서 같이 적어봤습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여러분들 하고 싶은 일 있잖아요. 그리고 또 방향성 있고 근데 그거를 거기서 이제 프로가 되는 방법이 궁금하시죠? 어떤 그게 내 업이 되는 거. 그게 내가 잘하는 걸 일단 계속해서 더 잘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걸 돈하고 연관시키면 그 창업 특강의 목적이기도 하겠지만 돈하고 연관시키면은 그게 업이 되는 거예요. 어떤 직업이 그 전에 존재했던 직업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내가 뭔가 나의 능력을 통해서 재화를 획득을 할 수 있으면 그게 그냥 직업인 겁니다. 저는 좀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하고 싶은 게 많아서 그거를 하려면 어디 회사에 소속이 돼서 하기엔 어렵고 회사도 원하지 않고 나도 거기서 그걸 다 할 수가 없으니 경험은 좀 해봤지만 나와서 내 걸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퍼로 그 디지털 패브리케이션을 학교에서 배워서 이거를 저는 구현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 거 많이 봤죠. 보긴 봤죠. 뭐든 페라메트릭 디자인 아시죠? 그런 뭐 스타일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구현 그 학교에서 배우고 끝나잖아요, 보통. 그래서 저는 구현까지를 꼭 하고 싶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이제 실제로 내가 디자인을 할 수 있나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좀 우연히 기회가 생겨가지고 학교에서 이재성 교수님이 졸업할 때쯤에 졸준 그 전시를 할 때 저는 3학년이었는데 재수해가지고 재수는 같이 했지만 휴학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전시팀 했어요. 원카인드 여러분 아세요? 원카인드를 그 박태석이라는 친구랑 저랑 같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전시팀으로 우리가 이제 처음 만들었으니까 기획 전시를 하는데 파빌리온을 해보자. 아란트 센터는 네. 아란트 센터 3층인가 4층 로비에다가 그 MDF로 그런 이제 와플 구조 파빌리온을 만들어가지고 처음 전시를 합니다. 근데 이제 윤종현 교수님이라고 저희 수업하셨던 지금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스케치도 수업하고 강의하셨던 분이 있는데 지나가면서 보고
그런 거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자고 얘기를 주셔가지고 건대에서도 그 라베란다라고 하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를 지으면서 거기에도 이제 처음 디자인을 하고 그 뒤로 쭉쭉 그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게 여기 있는 헤르메틱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들이고 학교 다니면서 했어요. 제가 학교를 좀 오래 다녔거든요. 원래 제가 제적될 뻔했는데 학교 8년 다녔나? 제가 학부를 3번을 맞았는데 원래는 제적이 돼요. 퇴학. 근데 저 때 뭐 바뀌어가지고 연속으로 3번 학부를 F를 4개 맞으면 학부잖아요. 학부를 연속으로 3번 맞아야지 제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모자란 학점을 채우느라고 학교를 오래 다녔는데 1학년 때는 이제 놀고 술 마시고 기타 치고 저기 민주광장에서 잠배 치고 맥주 마시고 이제 오토바이 타고 락 페스티벌 가고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그렇게 하면 디자인 잘한대요. 야펜 있나요 여기? 야펜 없어요? 있어요? 뭐예요? 보컬 잘하게 생겼다. 야펜 기타였는데 저는 그 야펜 그때 리더 선배가 있었어요. 지호 선배라고. 잘 놀아야지 디자인 잘한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디자인 잘해지는 줄 알고 막 신나게 놀았는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디자인을 해야 디자인을 잘해지지 놀기만 하는데 어떻게 디자인을 잘해지지 하는 생각이 휴학까지 하고서 한 2년 놀았는데 군대 갈 때쯤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갔다 와서는 이제 일단 학교 교수님들 욕을 많이 했는데 한번 좀 이렇게 배워보고 뭔가 제대로 해보고 나서 욕을 하자 이제 그런 생각으로 갔다 와서는 좀 열심히 했습니다. 일단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이미지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죠? 나중에 크게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디지털 패브리케이션, 나는 공간 디자인, 시각화, 그리고 교육은 제가 2021년까지 수업을 좀 했고 지금은 수업은 안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온라인 교육도 하고 있어서 그거로 치면은 수업을 하고 있는 거기도 한데 직접적인 강의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R&D 차원에서 프로그램도 개발을 했고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 밑에 있는 미디어아트도 지금 하고 있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인데 서울시청 앞에서 이런 팔레트 가지고서 파빌리온도 만들었고 킨텍스에서 윤종현 교수님이 디자이너 부스 초빙이 돼가지고 거기 디자인은 사실 제가 거의 다 했는데 거기에 이제 호텔쇼에서 전시를 한 거 이 와플 구조의 파빌리온이 그런 것들이고 저기 있는 가구라든지 거울 이런 것들도 다 와플 구조로 만들어서 스텐으로도 만들어가지고 제작을 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헤르메틱 디자인을 한 것이고 알록 에피소드라고 하는 곳에서도 이제 전시를 했고 카페 기업 갤러리 그런 건데 그리고 이거는 저희 이제 동아리 하면서 학교 다니면서 다음 해 지성 교수님 졸업하고 다음 해에 전시를 언카인드에서 할 때 같이 친구들하고 만들어서 전시를 했던 것이고 그 밑에는 이제 공모전 했던 건데 서울시청 앞에 이제 버스 쉘터에 디지털 지오메트릭한 패턴의 뭔가를 만들어서 디자인했고 그다음에 이제 산악했던 거. 쭉 이런 작업들을 계속 했는데 자신의 것을 한다는 게 일단 물리적인 시간이 제일 많이 투여되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살면서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제일 많이 하게 되는 거 있죠. 그게 결과적으로 잘하게 되거든요. 억지로 하든 시켜서 하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든 제일 많은 시간을 투입해서 하게 되는 것이 잘하게 돼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이제 보통 서울대 가고 이러면은 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공시도 보고 이제 계속 시험 보는 루트로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고 싶은 나는 모든 걸 다 잘할 것 같지만 모든 걸 다 잘할 씨앗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게 그냥 어떤 특별한 생각이 없이 잘하는 걸 그냥 계속 하다 보면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사시 보고 행시 보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어떤 이제 그 능력을 자기가 깨닫고 이거는 다른 식으로 발현도 가능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다른 것도 잘하게 되는데 그냥 계속 하면은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이 돼서 뭐 다른 시험을 잘 보겠죠. 그런 게 있다. 그래서 나의 길을 찾고 하는데 내가 뭐 하는데 시간을 제일 많이 썼는지를 생각해 보면 또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했던 거는 이제 공간 디자인도 했고요. 이렇게 회사 다니면서 RSTR 스튜디오라고 하는 곳인데 요즘 거기서 인턴 하나요? RSTR이라고 하는 스튜디오가 있는데 거기 저희 동문 선배가 운영하는 전시 기획 회사입니다. 네, 거기 전시 회사인데 거기서 한 5개월 정도 일했는데 사실 거기도 이게 저의 첫 취업인데 일을 하러 간 건 아니었고 사실 외주하러 갔는데 알바하러 갑자기 이제 같이 야근하고 있고 알바생일 때 나는 알바로 갔는데 갑자기 이제 그 인턴처럼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꼭 껴가지고 3개월 뒤에 갑자기 정직원 채용이 된대요. 인턴을 하고 나서 알바로 가는데 그래가지고 갑자기 직원이 돼서 한 5개월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이게 나의 마지막 회사 생활이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제 나라는 사람을 좀 더 알게 된 거죠. 회사 생활도 해보고 하니까. 근데 이제 모든 경험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제 또 기회가 돼가지고 서울대 기숙사에 노비에 빈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 이렇게 디자인했어요. 그 엄청 최소의 비용으로 굉장히 1,000만 원도 안 되는 비용을 가지고서 그냥 다 비워져 있었는데 거기를 좀 학생들 스터디 카페 24시 스터디 카페처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에스테틱 스파 그 기획 설계 한 거 여기 보시면은 공간 디자인도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강의 여러분들 그 타림이라고 아세요 혹시? 타림이라는 플랫폼에서 수업을 제가 좀 오래 했었는데 그 스케치업도 가르치고 라이노랑 루미온, 일러스트, 포토샵 이런 거 지금 여러분들 배우는 거 있죠? 그래서 하는 거 또 수업을 했고 이제 크몽이라는 데서도 똑같이 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외주도 하고 왜 이렇게 했냐? 회사를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그 할 수 있는 걸 가지고서 돈을 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왜 돈 벌 생각을 했냐? 회사를 일단 나왔잖아요. 나와서 이제 배가 고픈 것도 맞지만 내가 내 거를 하는데 있어서 지속 가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그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생각을 한 거죠. 근데 하다 보니까 또 재미가 있어서 수업을 좀 오래 하고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기회들이 또 생겨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이제 그리고 프레스 101이라는 그 아시죠? 거기서도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이론 수업이 없더라고요. 공간 건축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내가 해야겠다. 안 하니까. 나는 알겠는데 그런 수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는 걸 해야 되니까 그 수업을 열어서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고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면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클래스 원원이 작년인가 올해부터 바뀌어가지고 원래는 클래스를 그냥 사는 거거든요. 근데 구독제로 바뀌어가지고 되게 싸요. 한 달에 뭐 3만 원인가 4만 원 내면 그냥 모든 강의를 다 볼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강사들은 별로 안 좋은데 진짜 그것 때문에 많이 좀 혼란이 찾아왔는데 강사들한테는 클래스 원원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니까 그런 시도를 이제 하는 거겠죠. 넷플릭스처럼 강사들이 좀 확보가 돼 있는 상태니까 지금 이제 해야겠다 그래서 하는 건데 좋은 것 같아요. 강의를 사서 보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런 공간 디자인 하는데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지 제가 그것만 저한테 그런 질문 준 친구 있었는데 학교 다닐 때 무슨 생각으로 임했냐 공의대 실내디자인학과 저 때는 졸업할 때쯤에 이제 공간 디자인학과가 됐는데 잘하고 싶었어요. 설계를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 필드에 나가서 좀 잘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 그것 때문에 1학년 때 이제 학교를 안 나가게 된 거죠. 왜냐면 이차 교수님 여러분도 수업 들었어요? 1학년 때 기초조형 하잖아요. 나랑 안 맞고 일단 약간 이런 게 대학 수업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방황을 했죠. 내가 디자인을 잘 못하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제 뭐 우리들끼리 하는 얘기지만 그 이제 좋은 학자가 선생님이 계시고 이제 디자인을 실제로 하는 걸 가르치는 디자이너가 있고 그 좀 다르더라고. 잘하는 것들이 교수님들도 다 그 연구 잘하시는 분 있고 수업 잘하는 사람 있고 이제 프로젝트를 잘 따오는 분 있고 다른데 그거를 잘 모르고 그냥 교수님이니까 다 대단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처음에. 그랬었는데 그때 좀 현타가 와서 많이 이제 방황을 했는데 돌아와서 다 그렇지만은 않다 이런 거를 좀 깨닫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론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근데 이제 필드에 나가서는 또 이제 여러 제약들도 있고 물론 그렇지만 하여튼 그래서 수업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좀 너무 길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하다 보니까 제가 3D를 계속하고 그래서 그 3D를 잘하려고 잘하는 건 아닌데 재밌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잘해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자바하고 관련이 되는데 영상 수업을 제가 만들려고 왼쪽에 보이는 저기 둥근 모양의 프로젝트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운이 좋게도 루미언 코리아에서 그 공모전을 냈는데 거기에 우승을 했어요. 그해 2021년 21년 컴피티션에서. 그래가지고 그 다음 그게 21년이었고 21년 12월이었고 그 다음 해 이제 1월에 간상건축 아시죠 여러분? 거기서 간상건축이라는 그 대형 설계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프로젝트를 영상을 보고서 의뢰를 줘가지고 하중도 그 춘천의 레고랜드 아시죠?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 하중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게 중도라고 하는 섬이에요. 상중도가 있고 하중도가 있는데 레고랜드는 상중도에 있고 하중도에 또 휴양형 리조트라고 엄청 크게 막 뭘 짓는데 거기 현상 설계를 하는 거죠. 공모전. 거기에서 그 내는 간상 프로젝트에 그거를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만들고 저기가 됐어요. 간sam에서 땄어요 그 프로젝트를. 그 영상에 이제 지분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일조를 했다는 사실에 이제 기분이 좋았고 영상을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대문이 불여일견이니까 이렇게 안 보이네. 잠시만요. 혹시 와이파이 여기 지금 그 미로보드가 다 접속돼 있어 와이파이가 굉장히 됩니다. 그래서 그 테더링으로 해도 같은 끌어다 당겼어가지고 그럼 일단 테더링을 해서 영상을 한번 그래서 드렸구나. 아니면은 그 영상 링크를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제가 동영상 재생 준비는 따로 하고 한번 이야기 다 진행하신 다음에 그럴까요? 그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왜 요소마다 있어가지고 이걸 한번 연결해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좀 많아서 주로 제가 영상을 만들다 보니 보여드릴 게 영상이라. 잠시만요.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지금 미로보드가 딱히 필요한 건 아니니까 랩탑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덮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 이제 막간의 시간을 활용해가지고 제가 이제 디렉터님이 좀 준비를 하신 사이에 저희의 학생 시절에서 잠깐 얘기를 해드리자면 저도 이제 김홍석 디렉터님이랑 같이 1학년 때 젊음을 누리고 싶어 했는데 저는 좀 야비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김홍석 디렉터님은 되게 좀 무쇠의 길을 가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안 한 거 그건 난 안 돼. 난 F 받을래. 라고 이제 멋진 길을 갔다면 저는 친구한테 이제 비굴하게 도면을 구해가지고 난 좀 F 안 받게 해주지 않을래? 이런 길을 선택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저 동기잖아요. 동기인데 선택의 기로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가 보이는 게 좀 흥미롭기도 하고 근데 그 안에서 비슷한 패턴 같은 게 보이는 건 좀 되게 재밌는 게 저도 저는 시공테크라고 하는 기업이 컴페티션 했던 거가 당선이 돼가지고 그 일을 물고 몇 번 같이 했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선배의
인턴을 하면서 저는 01학번에 이제 김영학 선배라고 하는 선배가 나와서 했던 회사에서 소속해가지고 이제 그 조감도를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여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코엑스 아티움이라고 하는 코엑스 내부에 있는 전시관 있잖아요. 거기 현상 설계 공부가 이제 SM이 이제 입찰을 했는데 저도 거기 됐어요. 그래서 당선이 돼가지고 일조를 한 경험이 있었다. 근데 그 베이스는 저는 포토샵이었어. 그래서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포토샵 영어 유치원 졸업 사진 찍어주는 리터칭 스튜디오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14시간씩 포토샵을 했어요. 그렇게 한 2달 정도 포토샵을 하니까 제가 실내적인까지 포토샵 제일 잘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나는 자칭, 타칭, 사이버 성형외과 원장 같은 느낌이었는데 뭐 그런 식으로 툴이 익숙해지니까 인터넷에서도 저를 이제 써줄 수 있는 이유 같은 게 생겼었고 그럼 그걸로 제가 뭐 조감도 리터칭 렌더링 어떻게 해봤겠어요? 학교 다니면서 근데 그 메인 코스를 저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할 수 없는데요?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하게 돼. 라고 해서 이제 저한테 이제 노라고 하는 창이 비활성화되어 있는 제가 아침에 지아에게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미션이 내려오는데 저한테는 거부권이 없는 상태였죠. 그래서 이제 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는데 비슷한 경험들이 저희의 커리어 안에서 겹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내가 좋아하고 재주가 되면은 어느 순간 빛을 발하게 된다. 그러니 이게 좀 재밌네요. 혹시 연결되셨을까요? 네, 연결됐는데 링크 그 창이 이렇게 인터넷 창을 따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미러링 되는 거여가지고 지금 따로 브라우저를 켜셔도 되고 거기에서 재생하시거나 보셔도 돼요. 아 이게 슬라이드 쇼 보기 중이어서 안 보이나? 이게 인베드가 된 게 아니면은 어쨌든 브라우저로 켜지는 거여가지고 이렇게 성실한 친구는 이성주 순천학교 교수님이 되고 저같이 이제 놀고 먹고 하는 사람들은 황야에 나와서 이렇게 저처럼 됩니다.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저 비정형 건축을 한 건데 영상 수업이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때 온라인에. 졸전에서 막 이제 영상 쓰기 시작하고 2018년도에 만든 건데 그 졸전에서도 영상을 하는데 학교에서 왜 가르쳐주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만들었고 비정형 클래스도 그런 걸 수업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었거든요. 라이노랑 이제 T스플라인 가지고서 했었는데 그때는 지금 라이노 5라서 섭디가 되지만 근데 시대를 너무 앞서 나갔어. 그때는 수업을 듣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요즘에는 수요가 좀 많이 있는데 이제는 내가 좀 지쳤고 수업에 대해서 자가기계 스튜디오에서 상하이 뮤지엄 만든 게 있는데 거기 영상을 참고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제 프로그래밍에 관한 것들, 인포메이션 같이 그래픽으로 영상으로 보여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졸전할 때 영상을 하나요? 이 뒤에 건물 이런 것들 궁금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 뭘로 만들었는지. 지금은 못 쓰는데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때 예전에 저기 뭐지? 국토지리정보원 그게 아니고 오픈GIS요? 비슷한데 V월드라고 저 3D 매핑된 게 있거든요. 그거를 다운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 막혀가지고 못 쓰는데 도시 뭐 을지로나 뭐 종로 서울 어디든지 다 데이터가 돼 있어가지고 3D로 건물도 매핑도 다 돼 있고 그래서 그거 좋았었는데 지금은 안 돼. 그냥 국토지리정보원에서 GIS 데이터 받아가지고 그냥 박스로 올리죠. 이렇게 높이 맞춰서. 그거 요즘 어떻게 해요? 그렇게? 스케치업으로?
라이노로? 퀴즈아이스로? 퀴즈아이스로 하죠. 아, 그거에 관해서도 할 얘기가 있어요. 퀴즈아이 그 모형 만들 때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라이노로 컨투어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일단 그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런 영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몇 가지는 좀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 하는 거 제가 재밌어하고 좋아해서 저런 걸로 이제 일 만든 것도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졸전할 때 영상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 수업 목적으로 처음에 만들었어서 이걸 이제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 저기 뒤에 도시 있죠? 저거는 그 2D입니다. 여기 따지고 이거 판때기. 그거 잘 쓰시면 좋아요. 3D 이런 작업할 때. 그리고 이제 가상의 프로젝트로 만든 건데, 저기 한남동에다가 유엔빌리제 사이트를 정하고서 제가 나중에 짓고 살려고 저기로 만들었습니다. 사이트 애널라이시스부터 해가지고 좀 재밌는 스토리가 있는데, 이걸 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좀 개발한 것도 있고, 그 과정 중에 좀 재밌는 부분을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사이트 애널라이시스를 3D로 할 수 있으면 좋은 점이, 보통 그냥 2D로 하잖아요. 3D로 돼 있으면 뷰도 분석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3차원에 이제 더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 정보가. 그래서 저기 이제 언덕배기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집에 걸쳐 있는데, 이 부분에 수영 문장이 그 인피니티 풀처럼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디자인을 해봤거든요. 법적으로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이트 애널라이시스를 3D로 실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으면 설계에 이런 식으로 재밌게 좀 접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과정을 좀 자동화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다 만들어 놓고 힘이 빠져가지고 공개하지 않았어. 나만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런 지가 지금 3년이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쓰면 참 좋은데, 여기 보이시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따가지고 수영장 안에서 이렇게 밖을 볼 수 있게 이렇게 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해봤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아무튼 뭐 이렇게 설계부터 해가지고 3D 영상까지 한 거고, 그리고 간삼 했던 거, 그 하중도 레고랜드 밑에 있는 밑에 너무 작게 보이죠? 확대가 안 돼요. 멈췄네. 그 트랙패드를 이렇게 줌 하시면은 근데 멈추네. 그냥 보겠습니다. 건너뛰기도 안 되고 컨트롤 할 수가 없네요. 보여요? 이쪽이 안 보이죠? 설계가 되게 멋있더라고요. 간단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탑티어 회사인데, 그 동빌라 하나하나 이렇게 설계를 한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왜 피치카 안 나오고 맨날,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디자이너 개개인들은 잘 하는구나 설계를. 되게 연륜이 많이 쌓이신 그런 시니어들이 있는데 설계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멋지게 잘 표현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역량이 되는 선에서. 이런 설계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 해외에 있는 그런 빌라 같은, 고급 빌라 같은 그런 설계들을 곧잘 하더라고요.
아주 단지가 이렇게 돼 있는데 되게 멋있죠. 원형으로 돼가지고 맨 꼭대기에서 이제 루프탑 파티하고 거기 본부장님이 저기에서 그 비키니 입고 이렇게 그 풀 파티 하는 걸 꼭 넣어달라고. 근데 그 본부장님 시간 관계상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너무 촉박했거든요. 근데 섹시함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설계 본부장이 2명이 있었는데 몬드리안 호텔 아시죠? 거기 설계하신 분이 한 분 있었고 또 되게 막 상도 많이 받고 유명한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좀 뭐랄까 후킹 포인트를 좀 알더라고 확실히. 셀링 포인트를 아는 네, 사람이죠. 소구점을 정확히 알고 정확하게 이제 사람들이 뭘 어디에 꽂히는가. 이게 고급 빌라잖아요. 그러니까 섹시함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잉크를 안 걸어놨나? 또 저희가 브랜딩 로고거든요. 이거는 그 그래스호퍼로 만들었습니다. 애니메이션. 이 작업을 하면서 이런 걸 해보고 싶다, 이런 작업을 계속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브랜딩 필름이라는 걸 하면 좋겠다.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 영화 보면 처음에 이제 뭐 20세기 폭스사 이런 거 있잖아요. 빠바바 그러면서 짤막한데 그 브랜드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하는 그런 인트로 영상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나? 그러니까 꼭 그게 이제 어떤 영화나 어떤 콘텐츠가 인트로는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이제 회사의 정체성을 담는 그 짤막한 영상을 하고 싶었어요. 브랜딩을 그렇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그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먼저 내 걸로 만들어 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해드리고 싶은 말인데, 저는 아무렇게나 살잖아요. 저는 아무렇게나 살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근데 그렇게 해도 굶어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일단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싶다고 생각만 하잖아요, 보통은. 근데 하고 싶은 걸 일단 해서 결과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팔면 돼요. 그게 없는 것이어도 그냥 해서 누군가는 원하거든요, 신기하게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이 가능했었던 거고, 그 접점에서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일단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그 다음에 그거를 원하는 사람을 만나요. 운이라고 하는 게 결국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만나는 건데, 내가 만들어도 그걸 사줄 사람이 있고 그 사람하고 만나는 지점이 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의 능력을 이제 영업을 하는 건데 말하자면 영업을 꼭 하지 않아도, 그리고 지금 시대에 중요한 건 나를 계속 노출시키는 거, 여러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그게 인스타가 됐건 유튜브가 됐건 TV에 경연에 참가해서 TV에 나오든지, 어쨌든 내가 그 능력을 먼저 가지고 나를 노출을 시켜야지 그런 사람을 만날 수가 있고, 그러면 그게 잡이 되는 거고, 나만 하는 거니까 내가 유니크하잖아요. 그러면 그 분야에서 이제 내가 프로가 되는 거고,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과정이. 그래서 제가 영상을 따로 배웠거나 어떤 제품 디자인과를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이런 제품 영상도 하고 싶었거든요. 재미가 있고.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누가 소개시켜줘가지고 한일스텐이라는 데서 신제품을 개발하는데 거기 영상 만들어준 거거든요. 저게 이제 복이라고 하는 쿠베어인데, 안에 열기가 들은 게 다양한 종류가 있어가지고 조리를 할 때마다 다르게 끼우면은 열 전달하는 패턴이 달라서 다르게 안에 있는 재질도 다르고, 그래서 다르게 요리를 할 수 있다, 그런 건데 개념이 좀 신기하죠.
푸게어라고 하는 것도 전 처음 들어봤고 그런데 이게 제가 돈을 받고 처음으로 그 제품 영상을 만든 겁니다. 제품 영상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3D를 잘 하다 보니까 그냥 렌더링 같은 것들을 계속 하고 그래서 영상은 그게 움직이면 영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제가 이제 진짜 하고 싶었던 그런 브랜딩 필름을 하게 됐어요. 물론 이제 VR프루라는 회사가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제가 엄청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가지고 VR프루라는 MR 하는 회사거든요. 짧아요. 10초, 15초 이런데 짧은 시간에 거기에 정체성을 담아서 여러 고민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음악도 제가 다 만들었고요. 짧으니까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선글라스 있죠? 이게 AR 선글라스거든요. AR 글라스. 제가 디자인을 했습니다. 제가 그 회사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MR라는 회사인데 세련되게 그 표현을 해주고 싶었고 감각적인 MR을 해다. 왜냐면 이게 기술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다라고 이제 얘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다시 보여드리면은 말랑말랑하죠. 이제 변하고 이제 그런 가능성, 이 미래에 관한 일을 하니까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근데 이제 이런 작업을 계속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노출을 시키려고요. 그러면 누군가가 보고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이걸 우리 회사 브랜딩 보고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3D를 좀 계속 하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먹고 살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잘하게 되고 또 재밌기도 하고 아모레 퍼시픽이라고 하는 회사 아시죠? 아모레 퍼시픽에서 CS 아세요? 미국의 기술 박람회에 토니크라고 하는 걸 들고 가서 이제 수상을 했는데 되게 큰 저기거든요. 저기 CS라고 하는 데가 그때 세계에서 제일 큰 행사하고 삼성이나 이런 데서 매년 이제 많은 돈 투자해가지고 기술 개발해서 거기서 시연하고 애플이나 이런 데도 그랬는데 여기 3D를 해서 여기 이제 이 부스도 디자인을 하고 여기서 이제 이 수상을 해가지고 영상까지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업하고 이제 일을 하게 된 거죠. 저희 간삼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런 3D를 처음에 작업을 했어요. 이거는 키샷으로 했습니다. 모델링은 라이노로 하고 키샷으로 렌더링하고. 근데 영상까지 가능하겠다 싶어가지고 이 영상을 키샷으로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이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저 팔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로봇 팔이. 근데 6축이에요. 축이 6개인데 이게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IK 리깅 방식이 있거든요. 아세요 혹시 맥상? IK 리깅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관절을 심어가지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지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돼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물론 미리 좀 준비를 하긴 했는데 근데 이제 계속 스트러글링 하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못할 뻔해가지고 좀 잠깐 등쪽 위에 땀이 많이 흘렀던 프로젝트인데 그리고 이제 이게 작년 말에 했는데 작년 말에 제가 또 다른 프로젝트 하느라고 겹쳐가지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해냈습니다. 어떻게든. 결과 3D랑 그냥 실사 영상이랑 합쳐져 있거든요. 근데 구분이 되시나 궁금하니까 일단 보여드려 볼게요. 뭐가 3D고 뭐가 실사인지 맞춰보세요. 이게 이제 없는 제품이다 이렇게 새로 만드는 거다 보니까 3D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이제 파티클로 디자인을 했고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실사죠. 이거는 이제 3D입니다. 맨 처음에 나왔던 장면. 로봇팔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여야 되는데 덜그럭거려가지고 내 맘대로 안 돼가지고 막 진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제대로 작동하게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만들었는데 프로그램에서 그 기능이 다 구현이 안 돼. 6축 팔을 리깅하라고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은 아니기 때문에 되게 자연스럽죠. 이거 이렇게 브레이크 댄스 쳐는 것처럼 이렇게 되게 하려고 엄청 힘들었어요. 이론적으로 하면 자연스럽게 딱 돼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이런 작업도 하고 재밌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흥미 있어요 혹시? 공간 디자인 학과가 지금 학생들을 상대로 영상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좀 그런 네,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그 수업 만들면서 한 건데 비정형 건축에 관심이 있었고 이제 그 아까 뭐지 주셨던 질문하고도 관련 있는 내용이라서 설명을 좀 하고 가자면요. 쭉 근데 얘기를 해도 되나요 이렇게? 한 12시 정도까지 네. 그 프레젠테이션 좀 발물해 주시고 네네네. 저희 이제 질의로 좀 대화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일단 주신 질문하고 관련해서 그 이런 다양한 걸 하는데 어떤 계기로 하게 됐고 계기에 대한 질문들이 있네요. 그 공통적으로 질문 주신 분? 요거 그 질의로 하는 거는 한번 이제 클래스 다 풀고 나서 한번 대화 시간으로 좋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이게 그 비정형 건축 그 설계를 하려면 약간 재미있어서 쭉 하긴 했는데 저가 좀 한계를 느낀 게 그 건축학과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공간 디자인학과인데 건축을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대학원을 가든지 유학을 가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 건축사를 따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들어가니까 제가 그렇게까지 그거를 감수할 수 있나 생각해봤더니 또 그건 아니더라고요. 저는 다른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 관련된 걸 하고 싶었고 이게 꼭 비정형 설계가 아니어도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건축은 규모의 경제에서 사이즈가 커서 예를 들어서 동별 향 배치 이런 것들을 해도 그 알고리즘적으로 자동화를 하면 많은 돈이 세이브가 돼서 그게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그 공간 규모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단위가 좀 더 작다 보니까 여기서 그 알고리드믹한 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를 고민을 하면서 나온 게 일단은 그 여러분들이나 실무자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라이노 쓰는 사람들 스케치업에는 이런 플러그인이 많잖아요. 근데 라이노에는 이런 게 잘 없잖아요. 그래서 플러그인처럼 만든 건데 자유곡선을 그냥 곡선을 그리면 내가 그 지정하는 계단참 뭐 5개 나오고 나서 계단참이 하나 나와라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계단이 모델링 되게 이런 것들 한 이유가 비정형 설계를 해보니까 학생들도 가르쳐보고 제일 어려운 게 계단이에요. 계단 어렵잖아요. 근데 반대로 그 자유곡선형의 계단을 쉽게 그릴 수 있으면 그냥 어떤 형태든 가능한 거예요. 계단 높이에 맞춰서 슬러브만 넣어주면 되니까 아무런 형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계단 넣어주고 그 다음 코어 있고 그러면은 비정형 설계를 다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벽에 좀 심혈을 기울여서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계단이라든지 에스컬레이터도 설정하는 높이에 따라서 그냥 자동으로 저 모델링이 되게 하고 창도 창 크기 창 이런 거 있잖아요. 스케치업 플러그인 많이 써봐서 알죠. 라이너는 없길래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펜스 같은 것도 그 뭐 이제 결과물 낼 때 디테일에서 좀 차이 많이 나는 게 그 말 그대로 이제 디테일함이 있으면 좀 더 훨씬 쉽고 리얼하게 보이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좀 내 거는 허전해 보이고 그렇잖아요. 결과물이 항상 그게 이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계단이나 펜스 이런 것들, 뭐 유리창 이런 것들 그런 거 쉽게 할 수 있게 왜냐 비정형 설계를 하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제반에 갖춰주면 비정형 설계를 하는데 더 제약 없이 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만들어 놓고 그냥 저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만 놓고 너무 힘이 빠졌어 진짜 많은 시간 필요를 기울여서 했는데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타일 패턴 이런 것도 다 계산해주고 뭐 요즘에는 그런 거 다 되죠. 그 레빗 같은 거에서 타일 사이즈 다 나오고 이때 막 레빗 이런 게 나오고 있었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리고 이게 좀 하이라이트인데 GIS 데이터 가지고 그 약간 노가다잖아요. 그 라인으로 하는 것도 이거 자동화 하는 거거든요. 그 GeoJSON 이용해가지고 GIS 데이터를 받아서 그거 이제 메모장으로 파일 변환해가지고 그 QGIS 가지고 하는 건데 그냥 버튼 몇 개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3D가 딱 생겨요. 너무 좋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 쓸 수 있게 오픈하고 이러면 좋은데 갈무리가 아직 안 돼가지고 하다 말아서 이게 되면 이렇게 뷰 애널라이시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건물이 있으니까 내 건물의 위치를 하는 몇 층 높이 잘 보이나요? 몇 층 높이에서 그 주변 건물이 어떻게 보여지는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모형 만드는 것도 이렇게 콘타 다 풀어가지고 자동으로 되는데 3D 프린트, 3D 저기 뭐 2D 레이저 커팅 해야 되잖아요. 그 한 판에 그 막 이렇게 꾸겨 넣죠. 이것까지 그냥 다 자동으로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스태킹을 해주는. 네, 스태킹이 자동으로 돼가지고 딱 나오는 거예요. 최소한의 마진도 설정할 수 있고. 그래서 그 가장 저비용을 들이면서 모형 콘타나 이런 모형들 3D도 되고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건데 이렇게 그렇습니다. 완교를 지어야 돼 사람이. 하나씩 완교를 짓고 넘어가고 이렇게를 해야 되는데 이때는 너무 힘이 빠졌어가지고 그 뒤로 또 다른 재미난 거에 흘려서 하다 보니까 지금 끝을 못 맺었는데 보통 저는 좀 끝을 맺고 가려고 하거든요. 제가 원래 그런 거 잘 못했어가지고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되게 많이 들여요 생각보다. 이거를 끝내는 거. 여러분도 이제 이게 너무 할 말이 너무 많네요. 생각보다 너무 많이 준비했네. 7분 안에 끝낼 수 있을까요? 저희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프로젝트 정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AR이 좀 제일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잠깐만요. 그러면 그래도 준비한 게 있으니까 제가 엄청 짧고 굵게 언급만 좀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여기서부터 이제 그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가 나오는데 뭐 이와 관련된 스토리도 얘기를 해야 맞지만 그 지금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궁금하시면 따로 연락 주세요. 얘기해 드릴게요. 저기 아시아문화전당 광주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전시를 하게 됐고 이제 저의 온전한 개인전 이런 건 아니고 이제 원래 작업을 하시는 작가님이 계신데 그 작가님을 이제 그 콜라보를 해서 같이 전시를 하게 됐어요.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그 다음번에도 이제 콜라보를 또 해보자고 하셔서 같이 작업을 하게 된 건데 식물의 고통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어떤 식물이 있어서 망치로 내리치거나 가위로 자르거나 깃털로 간지럽히면 그에 대한 반응이 이제 수상적인 형태로 보여지는 거예요. 식물의 이제 어떤 감정을 보여주는 그런 건데 이거를 저는 감각의 전이로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그 감각의 전이를 통해서 내용 기니까 일단 이런 거 했고 그다음에 부천국제영화제에서도 했고요. 전시를 같은 걸 가지고서 좀 순회 공연을 했는데 MM아트 센터라고 하는 평택의 전시장에서도 했고 예술의 전당에서도 했습니다. 한나라 미술관. 그래서 이거는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3개인데 시리즈가 그 중에 하나를 좀 보여드릴게요. 3분짜리. 이 망치 VR을 끼고 체험하는 거거든요. VR 오큘러스를 끼고 체험을 하는 건데 가위로 이렇게 식물을 자르면 이제 그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서 좀 폭력적이죠. 망치로 내리치고 막 깃털로 간지럽히고 이러는 건데 여기에 들어가는 사운드 이런 것도 다 제가 디렉팅 했습니다. 사운드를 다 만들었는데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어떤 그 예리한 고통을 이렇게 표현을 해본 거예요. 추상적으로 잘리고 이제 찔리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감각 그런 느낌 화질이 좀 안 좋은데 이게 이제 그 인터랙티브 전시고 그래서 저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변화합니다. 모습이 늘 똑같진 않아요. 가운데 있는 이 덩어리는 모습이 거의 동일한데 주변에 퍼져나가는 저런 입자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게 매번 달라집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해서 이제 좀 달라져야 되는데 다음 작업에서 좀 그런 것들이 됐고 이게 처음 하는 거였어가지고 언리얼 배우죠 여러분들? 언리얼 배웠어요? 언리얼로 한 겁니다. 블렌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전시를 했고 이거는 최근에 한 건데 작년 말에 경북에 메타 경북의 메타 경북이라고 슬로건을 이제 내면서 메타버스 수도라고 이제 표방을 하면서 경북도청 1층 로비에 메타버스 체험존을 짓는 그 컨텐츠 체험존을 짓고 거기에 컨텐츠 이제 개발 컨텐츠를 만든 건데 이건 그거 하면서 스터디한 과정들이에요. 상호작용 이런 식으로 하는. 여기 이제 사람이 내가 들어가는 거겠죠. 어떤 공간 안에 MR 홀로렌즈 끼고 보는 건데 벽면 3면에서 이제 영상이 나오고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좀 끊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3면에서 영상이 나오고 그다음에 홀로렌즈에서는 AR이 보여지고 이게 이제 홀로렌즈에서만 보여지는 거고 저기 벽면에는 그냥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전시에서의 이제 포인트는 다른 전시들하고 다른 점은 그 위치가 동기화가 돼 있어가지고 벽을 뚫고 나옵니다. 그대로 저 동일하게. 그래서 동 이상의 존재를 하는 거죠. 지금 하려고 하는 방향에 이제 있는 건데 약간 피지컬 컴퓨팅 혹은 이제 공간 컴퓨팅이라고 해서 공간에 새로운 레이어를 씌워서 그 다른 공간을 더 이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AR이 그런 기술이지만 이걸 공간적으로 풀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하는 공간 디자인은 제가 생각하는 공간 제가 하려고 하는 공간 디자인은 좀 이런 공간 디자인. 내가 좀 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좀 다른 거 뭘까 이렇게 보면 뒤에 VR이 씌워진 건 원래 없는데 홀로렌즈에만 상이 저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연속성 있게 이어지죠. 그리고 고래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뚫고 들어옵니다. 같이 이렇게 왼쪽으로 홀로렌즈 보여지는 상하고 같이 싱크가 돼가지고 실제로 봐야 이게 그 체감이 되는데 영상으로만 봐서는 좀 덜하지만 이런 거다. 이 공중에 이렇게 떠다니죠. 플랑크톤 같은 것들. 그리고 산호 같은 것도 이제 저 스크린 안쪽에서 이렇게 타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 공간이 동 공간이 펼쳐져 있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 벽 스크린 안쪽과 바깥쪽이 넘나들면서 이제 물고기가 내 시선 따라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 주변에서 이렇게 사물을 피해가지고 상호작용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파티클들도 내 시선을 이렇게 돌리면 거기 따라서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건데 여기 프로젝트를 이제 크리에이티브 디렉팅 하고 그다음에 디자인을 거의 한 85% 정도를 이제 제가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한 거 아니고 그 이전 거는 다 제가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막 뚫고 들어오는 게 보이시죠? 이거 홀로렌즈로 녹화를 한 거거든요. 홀로렌즈로 녹화를 해서 화질이 좀 안 좋은데 이런 전시를 했습니다. 초자강문이라고 하는 전시고요.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설명은 일단 여기까지인데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고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게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 이제 12시가 됐으니까 일단 어떻게 할까요? 이 영상 보여주고 싶으시나요? 이 영상만 보고 여기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나머지는 이거 얼마 정도지? 이거 3분? 저도 이거는 여러분들 짧은 클립 보여드렸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강의 계획서에 제가 처음에 올려놨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게 못 보셨을 수도 있으니까 이 링크는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 네. 그거는 제가 카톡방에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좋습니다. 한번 보면은 되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되게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누군 뭐 열심히 해라, 뭘 갈아 넣어라, 나는 이렇게 갔다 어땠다라고 하는데 정답이 뭔지도 모르겠고라고 하는 그 와중에
갈등, 내적인 부분을 베네딕트 컴버배치는 배우니까 그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되게 생생하게 보여줘요. 근데 결국 요약했을 때는 stop and just do 이렇게 하면서 다 끝나는 그런 영상인데 자기 전에 한번 보면은 이거는 링크로 공유를 해주셔서 이거 네네. 꼭 한 번씩 봤으면 좋겠고 네. 제 생각에 관한 뭐 것들이 있는데 일단 제가 2분 안에 나머지를 다 한번 끝내볼게요. 하여튼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기 걸 한다는 거가 뭔가를 생각해보면 그냥 하는 겁니다. 뭔가 생각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불안감도 들고 하는데 내가 계속해서 몰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하는 거, 몰입하는 거, 그다음에 방향성에 대한 생각을 가져가면서 계속하는 그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뭐가 많이 페이지가 좀 있지만 다 하는 말이 똑같아요.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그리고 매트릭스 4 최근에 봤는데 거기에 이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꿈을 버리는 것보다 현실을 묻어버리는 것이 훨씬 더 간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이제 그런 제약이나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현실적으로 좀 생각해. 이런 생각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반대로 또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 현실적으로만 생각하냐. 물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면 행복한지 하여튼 뭐 행복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가 진짜 행복하고 그 일을 오래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고 그게 결론적으로는 더 빠른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길을 간다는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안다는 것이고 스스로의 욕망을 이해하고 자신한테 솔직하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행동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스트 두 이렇게 하는데 잘하고 싶은 마음은 버리고요. 그 완벽주의가 완벽한 상태가 아닌 건 아시죠? 완벽을 지향하는 마음이지 오히려 완벽주의가 있는 사람들이 더 행동력이 낮거든요. 실제로 완벽을 내려놓고 내가 기준치를 좀 낮게 잡고 그걸 계속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더 잘할 수 있게 되고 그래야 계속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은 그 완벽하고자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해져요. 더 지속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그거를 통해서 몰입을 하게 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에 집중을 해서 하면은 남잖아요. 이게 잘하게 되고 그런 시간이 쌓이면 남들하고 좀 다른 일하고 있어도 불안하고 놀고 있어도 불안하고 그렇잖아요. 여행이 가고 있어도 불안하고 왜냐면 일하고 있으면 쉬고 싶잖아요. 쉬고 싶으면 일해서 돈 벌어야 될 것 같고 근데 둘 중 하나만 하는 겁니다. 지금 하는 거에 집중을 하면은 일할 때 일하고 놀 때 놀고 하면은 그 온전히 그 시간을 이제 집중력 있게 보내면 다른 시간에 후회가 되지 않는다. 그게 후회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천재란 자기 자신을 100% 믿는 사람이라고 그 니체가 얘기했나요? 게테가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자기 자신을 100% 믿는다는 게 사실 불가능에 가깝죠. 100% 자기 자신을 어떻게 믿어? 끊임없이 의심을 하게 되고 내가 이걸 하는 게 맞나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천재가 되는 건 오히려 너무 쉬워요. 그냥 자기 자신을 100%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에 확신을 그냥 가지면 그게 천재인 거예요. 그러면 계속 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략적 사고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읽어보면 되는 내용이라서 여러분들 프레젠테이션 공유 드리고 필요하신 분들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고 싶은 일은 이제 이런 영상을 보고 제가 나는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어 내가 직접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하게 됐고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건데요.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가능성 같은 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걸 좋아해요 저는. 그리고 이런 이미지를 보면 저는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뭔가 이런 걸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힌트가 어떤 그 경험일 수도 있고 어떤 이미지일 수도 있고 어떤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런데 내가 끌리는 거 있죠. 왠지 모르겠는데 내가 좋아. 왠지 저런 게 하고 싶어.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이제 그냥 계속 하고 몰입하고 그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건 영상인데 이것도 제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일단 영상으로 프레젠테이션으로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말이 너무 많았죠. 아닙니다. 말하러 온 거긴 한데
대화를 해봅시다. 이제 궁금한 거. 그래서 긴 시간 일단은 발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요 한 사람 한 사람당 질문을 받으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여러분의 질문 중에 프레젠테이션 중에서 썸업이 됐던 것들은 조금 넘어가면서 여러분 질문을 한번 톱어볼게요. 근데 그 와중에 얘기하다가 좀 더 궁금한 게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야기를 좀 추스르고 질문도 드리고 이러려고 하는데 한 그 정도 한 3-4명 정도 이야기 나누면 제일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하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게 사실 이런 자리에 초대받아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를 되게 잘 보여줘야 될 것 같고 이제 잘 나가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날 것 그대로 여러분 이런 프레젠테이션은 어디서도 보실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내가 겪어왔던 일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여가지고 이건 용기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공감도 필요한 거여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그 마음이 좀 잘 전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코멘트를 남기고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 위주로 부르거든요. 연사를. 근데 그거 중에 좋은 게 들이받는 기질이 김홍석 디렉터는 학교 다닐 때도 좀 있었어요. 이제 내가 아니다 싶은 거는 방법 기질이 있어가지고 제가. 근데 그 소신과 주관을 그대로 이어나가는 사람이 되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귀하다고 생각하고 디자이너한테 정말 필요한 자질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홍석 디렉터한테 이제 물어보고 그냥 확인하는 거 중에 하나는 저희 이제 동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동기들 중에서 디자인이라고 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상상이 가세요? 그러니까 저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대략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희 동기가 한 39명? 41명이었던가? 40명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가늠을 해보는 건가요? 네네, 그냥 알고 있는 선에서 말씀해 주시면은. 원래 여러분 제가 비수장이거든요. 기수장. 네. 그 동기 그 동문회에서 동기 기수장이어서 사실 제가 제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활동을 잘 안 하다 보니까 우리 동기들이 어디서 뭘 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제가 요즘에 잘 모릅니다. 원래는 좀 알고 있었는데. 근데 제 생각에 뭐 좀 넉넉 잡아서 40% 정도 되지 않을까? 그냥 생각을 묻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 디자인 회사에서 일한다기보다는 정말 디자인 실무를 하고 있는 사람은 10명 안 되는 것 같아요. 7, 8명? 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같이 이제 디자인과에 와서 디자인을 전공했잖아요. 그리고 졸전하면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전부인 것처럼 하는 삶을 사는데도 근데 이제 졸업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로서 이제 이런 걸 선택을 바꾸거나 다른 노선을 타게 되는 거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꿋꿋이 자기의 것을 추구하면서 하는 길이 진짜 어렵거든요. 네, 그런 걸 보여줘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동기로서도 영감을 많이 받아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아모네 퍼시픽도 전 되게 재밌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사람은 되게 무서워 못하는 일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면서 막 벌벌 떨면서 이제 잠을 못 자죠. 맨날 며칠 어떡할까. 그러니까 그 고뇌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니까 되잖아요. 또 진짜. 그러니까 대부분의 일들이 우리 알리콘 CDO 인터뷰 할 거라 상상했나요? 그런 일이 갑자기 돼요. 뭐가.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고자 하는 의지, 마음을 가지고 조금 더 진심을 다하면 저는 되는 것 같은데 진심을 다하는 디자이너여서 여러분들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고 그 내용들이 잘 전달된 것 같아서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저는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조금씩 하다 보는데 저는 예은이 해줬던 얘기 중에 컨텐츠 제작 시 실제 사용자가 없다는 점이 이제 리서치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VR이나 AR이 뉴스에서 보는 개념이잖아요. 대부분 AR 시대에 열린다, 애플에서 AR 글라스 만든다라고 하는데 실제 우리가 느끼는 엔드 유저들은 특히나 이제 우리 대학생 주변에 있는 사람들 누구야? AR 뭐야? 그 오큘러스 써본 사람. 우리는 3D를 다루고 있는 디자인 인더스트리 노동자인데도 적죠, 이 안에서도. 그럼 일반인은 얼마나 더 적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근데 그랬을 때 과연 리서치를 하는데 유저들은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상상하고 그런 준비를 하는지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답을 드립니다. 네네네. 재밌는 질문인데 그 제일 먼저 하는 것들 있잖아요. 앞서서 시도하는 것들은 답이 없습니다. 그거를
그 저질러 봐야 어떻게 느끼는지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해보고 그 이제 전시를 하니까 보잖아요. 관람객들이 어떻게 체험을 하는지 그 피드백이 되게 크게 와닿아요. 아 이런 컨텐츠는 좀 그 재밌을 거라고 생각해서 만들었는데 지루해하는구나. 어떤 컨텐츠는 이거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반응이 되게 좋고 막 그걸 뚜루뚜루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막 직접 뭔가를 막 해보고 싶어 하고 오히려 사람들이 그런 이제 피드백 같은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됐고 그거는 어떤 저스트 두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리서치를 할 수 있는 건 리서치를 할 만한 자료들이 많이 쌓여있는 영역의 것들 있죠. 그리고 돈이 좀 많이 투자되거나 뭔가 규모의 경제가 있는 것들은 리서치를 좀 해야 되겠지만 없는 길을 갈 때는 그냥 약간 무대포 정신도 좀 필요하고 좀 어떤 용기를 가지고 그냥 저지르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 하면 어떻게든 되거든요. 여러분들 또 그 훌륭한 재원들이어서 어떤 상황에 처하면은 그 문제 해결 능력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그래서 일단 나를 그 문제 상황 어느 정도는 할 줄 알아야겠지만 그렇게 된 다음에는 나를 던지면은 어떻게든 그 생존하려고 하다 보니까 되게 되는 것 같아요. 완결을 지으려고 하는 그게 있으니까 오히려 그게 너무 없으면 좀 무지해지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는 니치 마켓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되게 틈새 시장. 굉장히 적은 유저들이나 클라이언트가 있는 시장에서 내 프로덕트를 어떻게 개발을 하고 발전을 시키고 선을 보여야 되는지를 선언적으로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강의 기획서 보면은 누구죠? 페이팔? 일단 링크드인을 만든 사람이 창업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 설계도도 없이 비행기를 일단 절벽에서 뛰어내린 상태에서 비행기를 조립하는 거가 그런 미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링크드인이 사실 그 원티드 같은 거죠. 그거 세계에서 제일 큰 포털인데 그런 서비스 그 전에 개념 없었잖아요. 그런 거 니즈가 있는지 그냥 그 사람도 막연히 알고 있었던 건데 해봐야겠다. 해보니까 되더라. 라고 하는 거에서 얘기했듯이 그 MVP 모델이라고 하는 거 최소 기능 모델 내가 만들 수 있는 만큼 만들어보고 좋아? 아니야? 현장에서 피드백. 저는 템플릿 쳐가지고 팀장이 시켜가지고 이렇게 오퍼레이터가 실무용 디자이너가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부딪혀보고 지혜, 그 다음에 영감을 얻는 게 실무용 디자이너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영감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번 매듭을 지어봤습니다. 하고 싶은 말 하나 있는데 반대로 뭐든 다 해도 돼요. 대신에 오히려 원래는 어떤 제약이 따르잖아요. 뭔가 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다 처음 해보는 거니까 다 처음 접하고 그러니까 뭐든 해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좀 그런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의 배경 지식이나 전문성 같은 것들은 필요한 것 같은 게 이제 이런 프로그램 만드실 때도 사실 오픈 소스로 어느 정도 개방되어 있는 거를 이제 직조해가지고 실제로 자동화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더 큰 컴포넌트를 만들거나 이런 프로젝트를 많이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여러분들은 이거 어떻게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가 저는 본인의 관심사에서 발전되어 있는 어떤 전문성? 그러니까 내가 남들보다 렌더 좀 잘하는 것 같아. 내가 남들보다 영상 좀 잘 찍는 것 같아. 내가 남들보다 좀 편집 더 잘하는 것 같아. 내가 남들보다 관심사가 좀 더 넓어. 내가 남들보다 리서치가 좀 더 예리해. 라고 하는 거를 관심을 가지고 시작하다 보면은 리서치 잘하니까 리서치 이런 방법도 있었네? 나 렌더 잘하니까 다른 애들 다 멈춰있을 때 나는 움직일래. 알지? 나 목업 되게 잘하는 것 같다. 다른 애들 한 개 만들 때 나 20개 만들 수 있어. 나 CNC 6축 팍팍 써가지고 만들 수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걸 한 번 더 해봤을 때, just do 했을 때, 그랬을 때 무언가 나오는 거 이런 거 좀 잘 보여주신 것 같아요. 원래 지역구 짱을 먹어야 전국구를 제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거를 좀 잘 할 수 있게 되면 그 다음 게 보여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그런데 이제 또 우리한테 막막함 같은 것들은 그래서 진짜 실제 수익을 얻게 될 때까지 얼만큼의 시간이 걸렸나 이런 물리적인 것도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좀 하면 좋겠는데. 네네네. 혹시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리셨나요? 그게 저는 오히려 학교 다닐 때부터 알바를 좀 많이 했다 보니까 그 일부러 그런 거를 생각을 하고 한 건 아닌데 이제 저는 좀 고학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알바해서 이제 생활비로도 쓰고 하고 싶은 것도 사고 이제
이제 그러려고 알바를 했는데 인턴도 하고 인턴은 꼭 그거 때만 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를 좀 더 잘하게 된 거죠. 이제 3D가 돈 벌기가 쉽고 그래서 접근한 것도 있는데 재밌어서 한 것도 있고 근데 거기에서 그 자립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아요. 회사를 다니면서도 타링을 하고 있었거든요, 강의를. 근데 회사 그냥 나올 수 있었던 게 쉽게 안 맞으면 그 때려쳐야지 뭐 이렇게 하는데 말이 쉽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 5개월 하면 실업급여도 안 나와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면 사이즈업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어쨌든 첫 번째 직업이든 계속 잡을 얻을 테니까 내가 잘하는 거를 돈과 연관시키는 생각을 계속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나의 전문성이 되고 나의 어떤 또 다른 자기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온라인 강의를 하고 직접 대면 강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 다니면서도 이제 주말에 하고 있었거든요. 원래 알바로 회사를 간 거니까. 근데 회사에서 일하는 게 좀 이제 지루하고 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국민대 건축학과 졸업반 5학년 학생들 3명을 졸전 도와주는 이제 제가 1대1로 3대1이죠. 3대1로 붙어가지고 같이 밤새 회사 끝나고 와서 우리 집에서 같이 밤새면서 컴퓨터 가지고 와가지고 한 명 3시간 그거 이렇게 해치우고 한 명 해치우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하는데 재밌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걸 신나게 할 수 있으니까 회사에서 라이너 놓키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래도 그 디자이너가 툴이 손발이잖아요. 근데 내가 주로 쓰는 언어가 있는데 그걸 못 쓰게 하면 그 제약이 따르잖아요 거기에 대한. 근데 그게 좀 저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더 잘하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이거는 나와야겠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더 많이 해야겠다. 네, 그래서 창업의 계기, 왜 창업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게 특장점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다 여쭤본 것 같고 네. 그리고 태도 같은 것들도 잘 얘기를 해주고 태도에 대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마지막 질문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계기 같은 것도 이제 결국은 이 일이 다음 일을 물고 오고 어떤 프로젝트가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잘 해주셨는데요. 이제 언카인드 이야기 혹은 이제 학창 시절의 경험 이제 처음에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게 지금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이제 그거로 이제 제가 하는 질문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저한테서도 기록이 했는데 언카인드가 없었고 이제 처음 만들었고 이제 박태석이라는 친구랑 약간 제가 방골기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생긴 게 어떤 좀 스타트업 DNA 같은 게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제가 기존에 있는 거를 잘하는 거를 좋아한다기보다 좀 없는 걸 막 자꾸 하고 싶어 하고 물론 이제 여러분들 다 디자이너니까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런 생각으로 당연히 이제 임해야 되고 그런데 제가 좀 유달리 좀 틀에 박힌 거를 좀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새로운 걸 좀 해보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새로운 걸 좀 해보자. 그래서 파빌리온을 만들고 그게 이제 프로젝트로 이어지고 뭐 이런 게 된 것 같은데 그런 이제 함께하는 어떤 같이 이제 언카인드에 또 참여하고 이런 언카인드 있나요 혹시 여기? 언카인드 없어요? 3학년까지. 그럼 3학년까지 3학년까지 했어요? 탈퇴했네. 아니 3학년까지 졸전. 그죠 졸전하니까 보니까. 그럼 언카인드죠. 전시했어요? 네. 어떤 전시를? 1학년 때는 그 전에 아카이브 했던 것들 아카이브만. 거기 갔었는데. 정말요? 네. 김계천 교수님 설계한데. 네 맞습니다. 예. 거기 갔었는데. 그거랑 그 이후로 코로나여. 온라인 전시로. 우리 그 언카인드 그래서 모토가 그거였어요. 이제 창의의 굴레 저항하자. 그래서 언카인드 이거고. 그 학교 다니면서 이제 교수님도 과제해야 되고 맨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좀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한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못했던 걸 해보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걸 한 거죠.
그게 저한테는 되게 큰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은 나의 것을 하는 거에 대해서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언카인드 활동을 하는 친구들도 그 안 해봤던 것, 내가 하고 싶은 거 진짜 하고 싶은 걸 좀 해보자 그런 모토를 가지고 이제 처음 열린 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취업해준 질문들을 얼추 한번 이렇게 훑어본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야기 들으면서 좀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잘 쓰시는 툴들은 요즘은 블렌더 쓰고 언리얼 쓰고 있는데 언리얼을 제가 공부를 하고 싶었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계속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 계기가 돼야지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계기가 흐몽을 통해서 제가 그래서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수업을 그 작가님이 들어온 거예요. 전시할 때 이게 필요하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다 만들어줘야 돼가지고 콜라보를 하게 됐거든요. 결국에는 하루 이틀 배워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퍼가. 근데 거기서 작가님이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막 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좀 더 인터랙션이 돼야 되고 그래서 퍼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언리얼을 써야 돼 이거는. 근데 계속 쓰고 싶었거든요. 근데 계기가 됐잖아요. 근데 나는 언리얼을 안 써봤어. 근데 기간이 그래도 한 3개월 정도 있었어가지고 이참에 공부를 좀 해보자. 그래서 그 전시를 하기 전까지는 언리얼 한번 나서봤는데 그때 이제 막 마감 기한이 생겨야지 원래 뭘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던지는 거예요. 일단 거기다가 어떻게든 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도움도 좀 받고 그러긴 했는데 한 대까지 했고 그래서 그때 저는 만족감이 엄청 컸습니다. 그 발을 들였다. 발을 들이면 시작이 어쨌든 되면 그 뒤로는 굴러가요. 처음 시작이 되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그 계기를 만든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전에 했던 게 이제 이어져서 그렇게 된 건데 그래서 나를 자꾸 노출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수업을 들으러 누가 오겠어요. 그 작가님이 어떻게 나를 만나러 내가 수업을 하지 않았으면은 그래서 알고 있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근데 뭔가 우주에 어떤 내가 신호를 보내면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크릿을 저는 좋아하는데 어떤 내가 메시지를 보내야 될 대신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이런 것처럼 이거를 공표하고 사람들한테 알리고 배포하고 주고 이렇게 좀 쓰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나만 알고 있으니까 아무런 피드백이 안 돌아오잖아요. 뭔가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전 이게 좀 재밌는 게 제가 아까 인트로 했을 때 아이디어와 이제 그걸 어떻게 무엇을 하기 위해서 조직과 계획과 수단 혹은 자본이라고 하는 수익 구조가 필요하다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김홍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를 이제 MVP 모델까지 잘 갖춰 나가고 있는 단계. 그럼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협업을 해서 기회를 만들고 배포를 하고 유통을 시키고 이런 걸 하면은 이 플러그인 유료화 해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거, 마켓에 올려서 할 수 있는 거, 저 사업화의 사업 계획서 이미 다 나와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전망과 실행 계획 같은 것만 서술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도 이거와 유사한 거다. 그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시죠? 네. 플랫폼을 기획하고 있어서 그렇기도 하고 네. 툴 공부 많이 해보셨고 네. 실제로 툴 플랫폼에 강의도 하시는데 네. 툴 배울 때 네. 하셨던 방법이라든지 네. 아니면 그런 플랫폼 교육 플랫폼 외에 이용해봤을 때 네. 느낀 한계라든지 그런 것들 좀 있으신가요? 플랫폼을 기획하고 있어요? 네 지금 이 수업을 통해서 네. 플랫폼을 기획하는 수업인가요? 그러니까 자기 사업 아이템을 구체화하는 건데 지훈 같은 그래서? 경우에는 어떤 플랫폼 기획하고 있죠? 디자인 학생들을 위해서 좀 네. 커뮤니티 플랫폼을 너무 훌륭합니다. 너무 일단 이 수업 자체가 너무 좋은 수업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봤을 때는 아주 좋은 질문을 줬는데 툴을 배우는 거 있잖아요. 제가 배우는 게 좀 느리거든요 원래. 근데 남들에 비해서 더 멀리 갔어요. 툴을 배우는 걸로만 보자면.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일단 마감이 닥쳐야
되는 것처럼 상황을 만들고 일단 아니 그 이전에 일단 시작을 해요. 그냥 내가 책을 사든지 나를 일단 그 움직이게 만들고 전혀 몰라도 뭐 예를 들어서 코딩을 배워야 된다. 그러면 뭐 책이라도 사서 보고 나를 계속 노출을 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습관이 안 들어있잖아요. 내가 그 백그라운드를 모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수업에서도 온라인 클래스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를 계속 그 젖어들게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환경에. 그걸 잘하는 사람들과 같은 환경에. 그리고 어느 정도는 기본은 맛을 좀 봐가지고 아 이게 뭐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정도로까지는 좀 그 배우기가 뭐 힘들잖아요. 그리고 툴 배울 때 하는 말이 책 사가지고 한 A부터 Z까지 백과사전처럼 이렇게 배우는 거를 제일 하지 마라. 왜냐면 그거는 사전처럼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그냥 하고 싶은 게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하고 싶은 거를 만들려고 고민을 하다 보면은 이걸 어떻게 하지가 생각이 되는데 배워가지고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시작조차 안 되고 더 그 동력이 빨리 떨어진다. 금방 식고 그런데 이제 내가 막 어떻게든 내가 만들고 싶은 거를 어떻게 만들지를 고민을 자꾸 하다 보면은 이제 시작을 하고 그 방법을 고민을 하다 보니까 훨씬 더 빨리 배워지고 그러면 그게 이제 자기를 던지는 거죠. 내가 뭘 만들고 싶다는 상황에 이제 데드라인 갖고 이러면은 툴 배우는 거는 사실 여러분들 정도면 국민대 공간제한학과 올 정도면은 그게 문제가 되진 않는 것 같고 그런 어떤 그런 좀 던지는 마인드 일단 시작하고 계속하고 그런 마인드 그런 너무 겁먹지 말고 언리얼이 그 되게 복잡하고 되게 막 C++도 알아야 될 것 같고 막 되게 방대해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좀 맛을 봤지만 근데 내가 하려고 하는 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또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뭘 구현하려고 하는 그것만 딱 구현을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면 발을 들이게 되고 그러면 시작을 하게 되고 그러면 굴러간다. 알아서. 너무 좋은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툴에 대해서 그냥 저는 그 사이드로 하나 보태자면은 이제 박태석 동문이 언급이 되게 많이 돼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저희 동기들 중에서 박태석 동문이 제일 뛰어났어요. 네. 진짜 그 친구는 그 거의 툴을 알려주면은 30분 안에 마스터를 하고 어드밴스드까지 하루 안에 다 끝내가지고 과제를 제 시간 이전에 그러니까 넘어 제출한 게 한 번도 없어요. 하지만 그분은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고요 지금은. 작가로 대성해가지고 네. 프로그램은 전혀 안 다르고 근데, 전혀 안 다르진 않지 사고를 하니까. 네. 근데 이제 대신에 그 모델링 베이스의 사고가 있기 때문에 게임 회사를 서버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에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저는 잘 못하니까 서치만 3시간을 해요. 그 다음에 그래서 뭐 데피니션을 찾는 타입이었고 그러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리서치 능력이 늘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줄 모르니까 구글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걸 가져오는 타입이었고 이제 김홍석 디렉터 같은 경우에는 느려도 끝까지 어떻게든 본인의 힘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프로그래머 언어 혹은 이제 모델링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디자이너 저희 동기 중에서는 김홍석 동은 좀 우유일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제가 그 접근하는 게 좀 느린데 그거를 좀 다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근본적인 원리에서부터 이해를 하고 싶어 하다 보니까 늦어요, 좀. 근데 대신에 좀 응용력이 있는 편인 것 같고 그리고 저는 툴 배울 때 돈 내고 학교에서 배운 거 말고 돈을 벌면서 배웠습니다, 항상. 그 포인트를 꼭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내가 조금 할 줄 알고 일단 배우잖아요. 그걸로 돈을 벌어보세요. 그게 제일 빨리 배우는 방법입니다. 돈을 다 벌면서 배웠어요, 지금까지. 모든 프로그램들을. 맞아요.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그게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어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만 할 줄 알면은 그걸로 돈을 벌 수 있어요. 그 정도의 딱 퀄리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돼요. 그게 이제 지금 플랫폼들 많고 하니까 플랫폼의 한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하자면 이제 그 내용들이 좀 길어질 것 같고 그거는 따로 궁금하면 이제 질문을 주면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저희 시간이 조금 오버가 돼가지고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받고 좀 마무리 짓고 조금 제 관심 있으신 분 와가지고 원어원을 얘기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 받고 우리 한번 마무리 지어볼까요? 눈치도 보나? 유교에 숨 막히는 질문에서 제외하고 있나요? 이게?
네, 저는 그러면 제가 그 마무리 지을게요. 여러분 혹시 질문 없으시면. 그러니까 그 일상의 실천 여러분 또래 제일 잘 나가는 디자인 스튜디오죠 그래픽에서. 네, 일상의 실천 멤버 중에 이제 또 어떤 소장이 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사람은 책을 처음에 만들었다고 이제 발표가 들어왔는데 인디자인 할 줄 몰라 아예. 인디자인 할 줄 모르는데 그걸 하겠다고 했대. 그래서 모르에다가 인디자인 이렇게 책 펼쳐놓고 그러고 다 디자인을 했대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잘 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 스튜디오는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인데 제일 먼저 모션 그래픽, 그 다음에 3D 메토도로지들을 제일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VR 모션 뭐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 좀 겁대가리 없어야 돼요. 처음에 할 때는. 그러니까 그거의 기준이 여러분이 처음부터 너무 높은 걸 잡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아 이거 이대로 안 되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강박이나 무서움이 생겨가지고 도전 못 하는데 일단 시작하면은 그래서 제가 뭐 이 정도는 됐다고 더 고민하지 말고 시작하라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강민한테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잘 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래들 중에서 이렇게 예리하게 어떤 포인트를 짚어서 시작해보는 경우 많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 아이템 잘 정했으면은 시작해서 사업계획서로 갈무리 짓는 거 한번 해봅시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긴 시간 고생해주신 김홍석 디렉터님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기로 하고